사연 잘 들었습니다. 되게 무거운 사연이에요. 요즘 직장 들어가기도 정말 어려운데,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근데 박사님도 이렇게 좀 이럴 때 이런 고민 좀 하셨나요? 비슷한 고민 어떠세요? 저도 사연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어. 저도 사실 입사 때 동기회장. 정말? 이거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믿을 수가 없지만, 아무튼, 네. 네. 입사할 때 제가 동기회장이었고, 예, 예. 그리고 그때는 되게 열심히 했죠. 아. 뭔가 좀 새로운 변곡점이잖아요. 예, 예. 인생의 변곡점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뭐 이럴 때 사람들은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되니까. 당시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좀 다니다 보니까 네.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렇죠. 의욕도 없고 네네. 목적도 없고 그런 예, 거 예. 많죠. 우리 김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예, 이건 예.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음.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1년 차 정도거나 그 미만인 분들은 예, 누구나 예. 다 특히나 이제 뭐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취득해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 분야에 많은 이력서를 쓰고 음.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입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는 진짜 괴리감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변화가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물론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을 하면서 또 다른 직업이나 목표를 찾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네.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는 누구나 그게 진짜 직장이 아니라 그냥 식당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친구가 가장 이분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일 자체가 뭐 너무 단순 반복적인 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본인의 일에 열정을 느끼지를 못한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열정에 관련돼서 좀 읽어본 자료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혹시 유 소장님은 열정을 얼마나 좀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열정이 좀 많으십니까? 어떠세요? 그 열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노력을 많이 쏟는다. 노력을 많이 쏟는다. 근데 실제 이제 그 뭐 연구 자료를 잠깐 몇 개를 보면은 이제 캐나다에 있는 연구인데 실제 당신은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또 열정이 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어느 분야에 열정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제 뭐 직업이나 자신의 뭐 성장이나 성공 이런 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결과가 어땠냐면은 대부분 뭐 축구, 또 아이스하키, 수영 이런 운동이나 뭐 독서나 음악 감상, 영화 이런 쪽에 대부분의 자신의 열정을 쏟고 실제 자신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보다 열정을 갖는 사람들이 적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일에 열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열정을 찾는다라는 건 어렵다. 이게 제가 했던 첫 번째 연구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을 구별을 해요. job, career, calling이라고. 혹시 개념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김 소장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을 job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김 소장님이 일하는 이유는 다음 달 카드값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기. 그렇죠. 근데 김 소장님이 본인이 내가 하는 일을 이것은 커리어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죠. 현재 김 소장님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야. 그런데 원래는 더 괜찮은 일을 하기 위한 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를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여기를 좀 경력을 쌓고 가라. 이게 이제 커리어의 입장입니다. 징검다리 같은.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위 컬링, 이제 열정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컬링은 이제 일의 소망이잖아요. 이게 이제 콜링이에요. 컬링은 그렇죠. 컬링은 우리 팀킴 콜링. 콜링은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이 일을 통해서 꿈을 펼치고 회사에 퇴근해서도 그 일이 걱정되고 또 쉬는 날도 그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걸 이제 콜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인데 실제 보통 일에 대해서 뭐 일이 예를 들면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처럼 멋있는 일이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좀 허드렛 일이 있고 뭐 이쪽에서 죄송합니다 표현입니다는 그런 일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 변호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콜링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일을 잡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뭐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어느 직업이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뭐 좀 더 많고 적으면 차이가 있는데 어느 직업이나 그 자신의 직업을 커리어, 콜링, 잡으로 생각하는 비율들이 다 있다. 그래서 유형으로 구별되진 않는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럼 이제 좀 더 조사를 한 걸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차이가 뭐냐? 어떤 사람이 콜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겠더니 놀랍게도 일의 근속 연수래요. 그러니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주로 자신의 일을 콜링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사연 주신 분의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본인이 일단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정을 느끼기엔 너무 경력 기간이 짧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일에 대해서 좀 너무 그 낭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당연히 열정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건데 사실은 일 자체 열정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박사님 추가로 뭐 그러니까 왜 장기 근속자들이 그 해당 업에 있어서 콜링 소명의식을 느끼고 또 열정도 느끼고 왜 그런 거 같으세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죠.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컬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여기 분류를 해주신 것처럼 맨 처음엔 잡이었다가 그리고 이걸 커리어로 생각을 했다가 이게 오랜 시간 익숙해지고 이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보람과 자신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계속 뭐 그게 진급이 됐든 아니면 일에 대한 성과가 되었든 회사의 성장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자기 삶의 가치가 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장기 근속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언가다. 지금 신입사원 뭐 1년 차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그 무언가. 보통 이제 동기가 많이 형성되는 경우가 자기결정이론을 보면은 자기가 뭔가 좀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능숙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장기 근속자는 능숙하겠죠. 업에 대해서 능숙하다 보니까 그 일을 좀 더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생기는 뭐 이런 어떤 선순환 일을 잘해서 열정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일단 열정의 개념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뭘 우리가 열정으로 보는지. 아까 김 소장님은 내가 노력을 쏟는 것 이걸 열정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표현은 이 개념 맞는 개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노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건데 제가 하는 노력은 그게 마냥 즐겁거나 마냥 신나지 않아요. 내가 내 자발적으로 쏟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 되거나 책임감 아니면 뭔가 꼭 정해진 기간과 양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쏟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노력이라고 했고 제가 자발적 노력, 에너지, 투입량 이걸 이제 일종의 뭐 열정으로 열정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좋은 이해예요. 왜냐면 열정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냐면 얘가 willpower, 의지력이 있어요. 열정은 의지력이에요. 에너지야. 의지력은 에너지잖아요. 의지력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부정의지야. 뭐 하지 말아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이거 부정의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긍정의지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지. 뭐 이렇게 건강식을 먹어야지. 이러면 이제 다 이게 긍정의지예요.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의지력이 구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열정이에요. 이 구분법은 캘리 맥고니걸이라는 스탠포드의 건강심리학자 이분은 업사이드 오브 스트레스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또 테드에서도 아주 훌륭한 강의 많이 하셨어요. 여튼 열정은 어디에 있냐면 긍정의지와 부정의지 그리고 열정. 열정이 뭐냐? 얘는 장기 목표예요. 그러니까 장기 근속자들이 왜 열정이 더 많은 이유인지 알겠죠. 왜요? 그러니까 장기 목표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장기 목표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단기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 지금 보면은 이 사연의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내가 빨리 성장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해보고 싶고 이 목표를 갖고 있을 뿐이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근속자들은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회사가 굴러가는 거 알아요. 이 정도 시점 되면은 그 다음에 뭐 나올 거고 좀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잖아요. 장기 목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즉 의지력이 열정인데 즉 에너지 원이고 그 에너지 원을 잘 써야 되는데 장기 목표가 없어서는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열정이 도대체 뭐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안 맞는 거죠? 첫 번째 이분 사연을 보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그렇죠. 어떤 중요도 예.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짚었어요. 사실은 열정이 생기려면 빛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잘 돌아가려면 나한테 에너지가 들어오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만들어지려면 빛이 맞아야 돼. 그 적합성이 맞아야 돼. 그 적합하지 않은 쪽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뭔가 안 돌아가는 거야, 에너지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뭐냐? PJPC예요. P는 person, 사람이고, 그러니까 개인이죠. 그 다음에 J는 job. 그래서 person과 job의 fit이 맞아야 돼. 이게 잘 맞으면 에너지가 잘 돌아가요. 두 번째는 뭐냐? PO fit이야. 그 person과 organization. 그 조직하고 fit이 좀 잘 맞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안 맞는 경우, 조직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잘 맞을 때 또 열정이 생겨요. 마지막 세 번째가 PPPC야. 이 PP는 뭘까요? 펄슨하고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잡이 비슷한 거니까. 사람 대 사람? 그렇죠. person PC야. 네. 그러니까 사실 열정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조직에서 조직 관점에서 보면 열정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POPC 맞아야 돼. 이 조직하고 내가 정말 잘 맞아. 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걸 매번 느껴. 이러면 일하면서 열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는 잡하고 나하고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까 뭐 인정 뭐 이런 인정욕구 이런 말씀하셨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재밌어. 회사 가면 이제 박대리 만나. 회사 가면 누구 만나. 너무 재밌어. 그럼 그때 또 열정이라는 에너지원이 생겨요. 근데 그건 일종의 에너지원을 선순환시키는 방식이고 빛이라는 개념은 그리고 얘가 열정이라는 본연의 개념은 장기 목표와 관련돼 있다. 네가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고 PO fit, PJ fit, PP fit이 잘 맞으면 이게 내가 열정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박사님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사연 주신 분께 이제 박사님이 이제 팀장이다 네. 사연 주신 분의 사표를 갖고 왔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표를 일단 읽어봐야죠. 일단 보니까 열정 팀장님 저는 열정이 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열정을 쏟아붓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팀장이 저라는 거죠. 네. 저는 조직심리학자잖아요. 네. 조직심리학 개념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죠. 아하. 방금 얘기했던 그런 연구들을 쭉 보여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왜 장기 근속과 그리고 열정과 관련이 있는지 콜링하고 이런 연관성을 놓치면 상관관계는 뭔지 인과관계는 뭔지 따라서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될 요인들 포커싱 해야 될 요인들이 어디 있는지를 저는 그렇게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 네. 그러고 한다면 P 오핏이 안 맞거나 저하고 PP핏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팀장이라고 하면 김 소장님은 팀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팀장이라고 한다면요. 네. 저는 그냥 개인의 의견을 좀 존중해요. 개인의 의견 중에서 네. 나가는 걸로. 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이 심리학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건데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 분이 이 열정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가서도 또 다른 회사에 가서도 이런 경험을 해야 지금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맞는 회사, 내가 맞는 직업, 내가 맞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만약에 제가 팀장이라면 못 나가게 막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오타 체크하고 리스트 정리하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모든 일의 기본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이분은 표현을 안 했지만 이 일을 잘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잘했더라면 아마 이제 동료나 선배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그래서 좀 다음 스텝을 줬을 텐데 이 일을 잘 못해서 아마도 좀 그 박사님 말한 것처럼 좀 야단도 맞고 또 서운한 마음도 느끼니까 이제 삘이 안 맞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팀장이라면 이분이 좀 더 기본을 닦아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뭐
이직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뭐 이렇게 좀 권유를 좀 해 보는 방법.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이 잡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음흠. 이거를 커리어라고 조금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이끌어준다.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능감. 예. 네. 이 일을 그러니까 열정 있는 일을 만나서 자기가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을 잘하면 거기서 열정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에게 조금 더 기초를 먼저 현재 일을 더 훈련시키는 잘해라.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너무 혼란스럽게 각자의 또 솔루션이 달라서요. 물론 결국은 최종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부디 우리 K 사원 여러분 꼭 좀 좋은 결정으로서 본인과 조직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결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